사조용전 34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추락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총공격을 감행한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적들한테 말이죠. 이렇게 되자 저 초롱성 같은 성을 공략할 방법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여기 황룡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황룡은 저 성을 공략할 방법을 쥐어 짜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봉우리 정상에서 누군가 뛰어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구양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알몸으로 뛰어내리고 있었을까요? 자부심이 남달라서였을까요? 실은 구양봉은 봉우리 정상에 갇혀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하여 죽기 살기로 자신의 옷을 낙하산처럼 만들어 잡고 뛰어내렸던 것이었습니다. 역시 구양봉은 인물은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목숨을 건 도박이었으나 무사히 아래까지 내려왔으니까요. 거의 다 내려와서는 깃발의 천을 힘껏 잡아 찢어서 기똥차게 자신의 치부까지 가려주며 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들 구양봉을 보고 대단하다며 갈채를 보내고 있었지만 황룡은 이때 장자방도 울고 갈 계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곽정에게 오빠 오늘 큰 공을 하나 세우실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군사들에게 군영의 천막을 잘라 낙하산을 만들게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곽정의 군사 3만 중 2만을 북쪽 성문에 배치해 두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군량으로 데려온 모든 소와 양의 다리를 잘라 얼음절벽에 붙여 1만의 군사가 동시에 오를 수 있게 여러 개의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만의 군사가 숨 죽인 채 사다리를 타고 봉우리를 오르는 모습은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한테 전령을 보내 성이 함락되거든 지원을 해달라고도 했습니다. 1만의 군사들이 봉우리에 올라 아래에 있는 성을 바라보니 천길 낭떠러지 마냥 공포심만 커졌습니다. 그러나 곽정은 단순한 성격 때문인지 다른 말 없이 다들 낙하산을 허리에 메고 나를 따라 뛰어내려라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일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어찌 보면 군사들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특효약은 100마디 말보다 이렇게 수장이 몸소 앞장서는 게 가장 효력이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곽정이 뛰어내리자 1만의 군사가 곽정을 따라 일제히 뛰어내리니 바로 이것이 황룡의 네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낙하산을 탄 1만의 군대가 철옹성 같은 성벽 위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는 그 어느 전투에서도 사용된 적이 없는 계략이었고 이 계략만 본다면 황룡은 제갈량보다 한 수 위라고 봐야 했습니다. 물론 황룡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지만요. 이미 봉우리에서 뛰어내릴 때 나 죽었다 생각하고 뛰어내린 군사들이었기에 성벽에 무사히 착륙하자 자신의 생사 따위는 잊고 적들을 무자비하게 베어갔습니다. 그렇게 성벽 위를 점령한 곽정은 서둘러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몽고 군사들이 성문 안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다고 봐야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적의 병사 단 한 명도 살려둘 마음이 없었습니다. 몽고가 세계를 제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적들을 야물딱지게 도륙내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악당들이 완화농렬에게 어서 철수를 해야 한다고 일렀습니다. 이는 이 성의 국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적군이 덜 있는 북문으로 톡 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문으로 나오자마자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이미 곽정의 2만의 군사들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왕도 호락호락하진 않았습니다. 포로가 될 바엔 차라리 죽겠다는 심정으로 곽정의 군사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얼마 안 되어 곽정도 도착하여 격렬한 전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아 승패를 알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하여 곽정이 적들에게 테러의 길을 열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좋다고 열어준 길로 빠져나가는 국왕과 군사들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황룡은 곽정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살길을 틔워줬다가 다시 공격하면 적은 싸울 의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요. 역시나 곽정이 다시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적들은 정말 사기가 크게 떨어졌고 팔다리 그리고 머리까지도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황룡은 동문으로 완화농렬의 깃발을 들고 퇴각하는 적들을 발견했습니다. 황룡이 좋은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개방들에게 곽정한테 줄 선물을 가지러 가자며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완화농렬과 악당들은 이미 성 밖으로 빠져나와 이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떡하니 완화농렬 앞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으니 말해 뭐해 이름하여 황명선생이었습니다. 다음날이 돼서야 적들을 모두 섬멸하고 성을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징기스칸은 무한히 영토가 확장될 일만 남았습니다. 마치 혼자서 부루마블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곽정은 완화농려를 놓친 줄 알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황룡이 포대자루 하나를 가져오더니 내 선물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곽정은 황룡이 어떤 이벤트를 준비한 줄 알고 잔뜩 기대하며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포대자루 안에는 수염까지 난 중년의 남성이 들어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혼 절차를 알아봐야 했지만 하지만 곽정에겐 이자가 완화농렬이었기에 최고의 깜짝 이벤트였습니다. 곽정이 기뻐서 어떻게 완화농렬을 잡은 거냐고 묻자 황룡은 완화농렬의 깃발을 들고 동쪽으로 달아나는 부대를 보고는 서쪽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고, 그러자 얼마 안 되어 완화농렬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교활한 자가 깃발을 들고 태각하는 건 분명히 속이려는 계략이 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악당들은 놓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곽정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고마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황룡은 곽정에게 말하길 이렇게 큰 공을 세웠으니 오빠가 원하는 어떤 거라도 징기스칸이 들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빠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야 눈치를 챈 곽정이 말했습니다. 화쟁과의 혼사를 물려달라고 부탁을 하겠다고요. 그러면서 황룡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반드시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다고 호언 장담까지 했습니다. 곽정은 완화농렬을 바치며 징기스칸을 아련했습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은 곽정이 이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잡혀온 완화농렬의 대가리를 짓밟으며 그간 당했던 치욕들을 제대로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컷 모욕감을 주고 나서 완화농렬의 처형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완화농렬은 포송약을 떠올렸습니다. 따지고 보면 포송약을 쟁취하기 위해 저지른 악행 말고는 별다른 것도 없긴 했습니다. 결국 완화농렬은 수급이 잘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으로 곽정도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습니다. 곽정은 이제 징기스칸한테 화쟁과의 혼사를 물러달라고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끔찍한 비명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여 모두들 나가 확인을 해보니 그곳에서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참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명령으로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빠짐없이 도륙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징기스칸은 잘한다며 단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곽정은 어린아이마저 무참히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자 징기스칸에게 크게 소리쳤습니다. 분명 제가 바라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대간 이 성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 말에 징기스칸은 미친 듯이 흥분하여 칼을 뽑아들고 말했습니다. 감히 내 뜻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냐? 라고요. 그렇게 곽정을 향해 칼을 내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징기스칸은 곽정을 참아 죽일 수 없었는지 병사들에게 살육을 그만하라 명령하고는 그대로 뒤돌아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단단히 속이 뒤틀린 징기스칸은 말을 타고 가버렸습니다. 곽정은 결국 자신의 소원을 다른 데에 쓰고 말았습니다. 마치 드래곤볼에서 여자 팬티를 주세요 라고 했던 소원과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드래곤볼이라면 1년 뒤에 다시 소원을 필 수 있었지만 곽정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황룡이 크게 실망하여 어찌된 영문인지 물었습니다. 곽정이 내 얘기 좀 들어보라며 자초지경을 말할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푼 냄새를 풍기며 화쟁이 곽정에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황룡이 아무리 지력이 높다 한들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인이면 틀림없었습니다. 곽정의 손을 뿌리치며 공주 때문이었군요 라고 했습니다. 거기다 화쟁이 일부러 그랬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곽정에게 팔짱을 끼며 부비적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황룡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곽정은 급한 마음에 화쟁에게 그만 좀 부비라며 황룡을 쫓아갔습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황룡은 사랑의 비참함에 너무나 아팠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울고 나면 조금이나 풀릴지도 몰랐지만 이놈의 구양봉은 타이밍 하나는 기똥찼습니다. 또다시 황룡과 구양봉의 쫓고 쫓기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곽정은 황룡의 말 발자국을 따라 쫓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황룡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그냥 남쪽으로 내려가겠다고요. 신은 원래부터 징기스칸에게 부탁할 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저 앞에 늪에 구양봉이 빠져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구양봉의 꼬라지를 보니 그새 또 황룡의 꾀에 당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곽정이 구양봉의 꾀에 넘어갈 순서였습니다. 나무 위에 황룡의 목도리를 보라며 황룡을 구하고 싶거든 자신을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먹이사슬 최하위 곽정은 결국 구양봉을 늪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곽정은 어서 황룡이 어디 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구양봉이 말했습니다. 황룡은 늪에 벌써 빠져 죽었다고 말이죠.
그 말에 곽정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구행봉에게 일이 쉽게 속을 정도라면 먹이사슬 영역에 올려두기도 불가능했습니다. 거의 여물 수준이었습니다. 여물 곽정은 황룡이 죽었다는 소리에 넋이 나가 있었고 늪지금을 구행봉한테 혈투를 집혀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웃긴 건 구행봉도 황룡이 진짜 늪에 빠져 죽은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구행봉은 이제 구음진경을 번역해줄 사람은 곽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구행봉은 곽정을 데리고 피난으로 사람이 안 사는 한 마을로 왔습니다. 곽정은 저녁이 돼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 주택 안이었고 구행봉은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이때 구행봉은 오로지 구음진경을 연마할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 주택 안에서 곽정과 대련을 하면서 곽정이 펼치는 구음진경을 보고 자신도 구음진경을 터득하려고 했습니다. 구행봉에게는 곽정 자체가 구음진경이었기에 몸을 상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하여 잘 구운 양다리를 건네주며 우선 먹으라며 혈도까지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곽정은 구행봉이 너무나 증오스러웠습니다. 구행봉 때문에 황룡마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무작정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천하의 초절정 고수 2명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었습니다. 비록 30초씩 만에 곽정이 완벽히 패했지만 구행봉은 곽정을 죽이지도 않았고 부상을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곽정에게 양다리를 먹게 해주었습니다. 곽정도 구행봉의 수작을 눈치챘지만 정성을 봐서라도 일단 양다리는 뜯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곽정은 구행봉을 쓰러뜨리기 위해 틈나는 대로 구음진경을 연마하였고 연마한 구음진경을 즉각 구행봉한테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구행봉은 곽정의 공격을 언제든지 받아주며 구음진경을 마음껏 펼치도록 했습니다. 구행봉은 이렇게 하면 곽정의 구음진경을 훔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큰 착각이었으니 이렇게 사정전 34권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탐나는 대로 구독진경 연마를 하였으니